나는 호주어를 왔다가 눌러앉은 타투이스트. 자유로운 프리랜서. 머신과 손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지. 영알못이 뭘 믿고 해외에 일하러 가느냐 하지만 기세로 밀어붙이면 못할 것이 없다. 워홀을 결정했을 때 나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 멜번에서의 나는 온실 속 화초였다. 여타 워홀러들처럼 레주메를 돌릴 일도 없었고 트라이얼을 할 필요도 없었으며 그냥 인스타 DM으로 우리 스튜디오에서도 일해보지 않을래 하는 연락을 받았을 뿐이다. 말도 안 통하는데 타지에서 일을 하면 고생하지 않겠느냐 한다.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타투라는 기술이 있다. 손기술이 들어간 업종들은 해외에서 단가가 높다. 타투도 예외는 아니다. 타투이스트들이 일터를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본인이 직접 스튜디오를 서치해서 컨택하거나 초대를 받는다. 요즘은 게스트 아티스트 위주로 운영하는 비즈니스 스튜디오들이 늘어났는데 말은 곧 우리 샵에도 와서 일해줘 라는 연락이 왕왕 있다는 소리다. 단기로 그 지역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알아보기에는 좋겠지만 게스트 아티스트들로만 돌아가는 샵이라면 다수는 외지인들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레지던트 아티스트들이 있는 로컬 샵을 선호한다. 타투이스트의 장점은 제목 그대로 머신과 손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해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비자가 필요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그야말로 무적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나는 로컬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싶었다.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궁금했고 소통하고 싶었다. 해외 작업의 최대 장점은 타투 문화가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지역마다 주기적으로 타투 컨벤션이 열리는데 타투 이외에도 다양한 구경들을 할 수가 있다. 사람들은 티켓을 구매하고 들어와서 여러 타투 스튜디오 부스들을 돌며 그 자리에서 타투를 받기도 하고 장르별로 컴피티션이 열리기도 한다. 직접 제작한 여러 상품들을 판매하고 작은 공연도 있다. 한국에서도 타투 컨벤션이 열리기는 했지만 아티스트들이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 볼 수 없어 아쉬웠는데 좀 더 유연한 환경을 보니 설렜다. 멜번에서 꽤나 오래된 타투 스튜디오에 게스트 아티스트로 들어갔다가 프렌들리한 사람들과 스튜디오 규모에 반해 레지던트가 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호주에서의 작업은 한국과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아직까지 합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튜디오 주소 공개도 어렵고 닫혀있는 분위기지만 여기선 워크인 손님들이 꽤나 있다는 점이 생경했다. 길을 가다 타투를 받고 싶으면 들어와서 리셉션에 문의한다. 나는 일 이외의 상황들에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다. 불법이니 뭐니 떠드는 말들도 귀찮았고 내가 원했던 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그저 타투를 여러 서브컬처들 중 하나로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다. 스튜디오에는 리셉션이 존재한다. 리셉션 직원이 손님 응대와 클라이언트 폼 작성을 도와준다. 작업자는 작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인스타에 주소를 오픈하고 구글맵에 작업자들이 어땠는지에 대한 후기들이 올라온다. 여기선 아주 사소한 거지만 한국과는 또 아주 크게 다른 점이다. 이런 양지 분위기가 편안하고 자유롭다. 작업자들끼리의 소통이 너무 좋다. 항상 혼자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끌벅적한 대형 스튜디오에서 작업하니 난생 처음으로 든든하다는 기분이 들었다. 손님들의 성향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Thank you. 손님들이 확실히 도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감한 경향이 있다. 수정 요청이 굉장히 조심스럽다. 작업자의 스타일을 존중한다는 것이 느껴진다. 연령대 또한 다양하다. 리액션이 남다르다. 직접 사진도 찍어준다.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은 게 후회되는 유일한 이유는 손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했던 만큼 손님들과 수다도 떨고 사교적으로 행동했다면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을 텐데 내 마음을 100%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그래도 나에게서 받은 타투를 볼 때마다 즐거웠던 어느 날이었지 하며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25년 나는 진짜로 백수가 되어버렸다.